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네,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구 중웅 박사님 2005년 대학 출판 일본 자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냉간 단조품의 열처리 트러블에 대해서 냉간에서 저온에서 담금질하는 거예요. 단조하는 거죠. 질문 보시면 냉간 단조품의 열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열처리는 구상화 제거, 구상화를 만드는 등을 제거해주고 조질, 담금질 뜸이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전기로 의한 가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로 내부가 거칠어지게 되고 또 조질한 것은 지연 파괴. 그러니까 처음에 파괴 안 되다가 나중에 사용 중에 나중에 지연돼서 파괴된다는 얘기잖아요. 냉간 단조품에 무엇인가 원인이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보시면 냉간 단조를 하는 선재와 본강에는요 미리 인산이라는 피복처리죠. 인이 들어가죠. 냉간 단조가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단조할 때 표면이 잘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이 들어갔잖아요. 인은 불순물이잖아요. 우리 강의 5대원소 탄소, 규소, 망간, 인황 두 개는 불순물이었잖아요. 우선 가열하면 인산 피막으로부터 가스가 방출되고 이것이 로 내부를 거칠하게 만들고요. 또한 이 피막은 담금질 뜸 후에도 조질 후에도 잔존되고 이것이 지연 파괴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이죠. 인이. 자, 인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볼트 등에서 이 트러블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산 피복 처리가 수정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볼트가 있는데 볼트 결정리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 인이 원자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입계로 들어갑니다. 입계 인이 들어가면 자 입내와 입계잖아요. 입내 현명으로 보셨을 때 입계인데 입계 자 어느 쪽이 더 결합력이 떨어집니까? 입내는 원자들이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지만 결합력이 좋잖아요. 근데 입계는 요와 각이 틀린 애들이 만드는 경계 부분이 결합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약해요. 이게 약한데 인이 들어가면 이 결국 들어가서 미끄럼틀이 되는 거죠. 인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볼트를 체결했을 때 인이 이렇게 있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결합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쫙 미끄러지면서 균열이 이렇게 쫙 발생되죠. 그래서 인은 불순물이라서요. 보통 그 KSQ에도 0.05 이하만 돼 있죠. 이하만 들어가지 좋은 0.00 뭐 몇 표까지 몇 퍼센트까지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황도 마찬가지고요.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산 피복 처리 때문에 인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냉간 단조품은 냉간 단조성을 좋게 하기 위해 미리 구상화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멘타이트를 구상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단조할 때 이게 변형이 생기잖아요. 단조될 때 이게 체적이 줄어들 때 내부에 그 탄화물의 모양이 만약에 그 볼트에서 S45시다 이러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 볼트를 말씀드릴 때 만약에 이걸 단조를 이제 한다면 결정립이 있고요. S45시다. 카본 스틸 탄소강 0.45 탄소. 그럼 절반 이상으로 해서 페라이트 폴라이트잖아요. 페라이트 폴라이트가 좀 많겠죠. 5% 정도. 페라이트 폴라이트 이렇게 페펄 조직이죠. 요거는 펩시 폴라 이게 펄이잖아요. 펄. 자, 시멘타이트 FE3C가 이게 층상이잖아요. 그러면 단조를 때려서 이걸 찌그러뜨릴 때 이게 부러지겠죠.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구상화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미리. 결정이 있다면 얘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탄화물을 구상화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탄화물 있는 쪽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페라이트 펄라이트 쪽에 있는 시멘타이트만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태도에서 보시면요. 상태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A1이잖아요. 그러면 A1 변태 온도 밑에서 장기간 유지하거나 어느 정도 아니면 이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요 시멘타이트 층상 시멘타이트가 층상 C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얘가 올라가면 원래 이제 층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 시멘트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온도 때문에 얘가 나중에 이게 잘라져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구상화되는 거죠. 구상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층상에 놓으면 이걸 단조를 때려서 압축할 때 여기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 부러지지 않잖아요. 동글동글하면요. 그래서 구상화를 한다는 거죠. 미리 구상화 처리를 하고 단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로서는 또 뭐가 안 좋냐면 절삭성이 떨어진다. 절삭성.
나중에 이걸 가공할 때, 선반에 가공할 때 얘들이 질기다 보니까, 질긴 성질이다 보니까 얘들은 잘 날아가는데, 절삭할 때 얘들은 질기다 보니까 절삭이 좀 잘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절삭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는 얘들을 다시 뭡니까,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예, 절삭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냉간 단조 후에 구상화 조직을 층상 조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화 제거라고 하는 처리고, 대체로 풀림이나 불림, 다시 올려가지고 얘를 다시 간말 올린 다음에, 선행하면 되죠. 공냉은 물림이고 논행은 풀림이니까,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를 다시 올려가, 또 이렇게 얘를 다시 올려서 오스트나이트를 다 만든 다음에, 감마로 다 만든 다음에, 그럼 전부 다 감마로 바뀌죠. 감마가 선행하면 다시 페펄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나 절삭이 필요 없는 건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죠. 예, 당금질 띄임하면 다시 소로바토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절삭성이 필요할 때는, 절삭 좋지 않을 때, 절삭할 때는 이렇게 해서 구상화를 층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풀림이나 불림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간 단조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수행되는 칩 없이 그냥 강화하지 않고 그냥 단조로 하는 거니까 성경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냉간 단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표면 피복 처리가 앞으로의 관심사항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복을 할 때 인산 처리 피복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니 내부로 들어가서 결정입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다. 근데 구상화된 것을 절삭할 때는 구상이 잘 안 잘라니까, 질기니까 이렇게 층상으로 바꿔서 절삭성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만든다. 그러나 이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필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당근 때문에 소로바이터 만들었을 수 있는 거요. 조질 처리해서요. 예, 그런 문제 있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구상화 처리한 다음에 얘를 절삭이 필요할 때는 다시 이렇게 층상으로 복귀시키는 작업. 그거는 구상화된 것을 다시 오스트네트 만든 다음에 풀림, 그러니까 논행, 공냉하면 다시 페펄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